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법률정보쇼 한문철 변호사입니다. 봄철에 바깥 활동 많이 하시죠? 겨울 내내 움츠렸다가 이제는 따뜻한 봄, 아직 꽃이 피진 않았지만 이제 새싹이 올라오겠죠. 이럴 때 혼자 산책하는 분들 계시고요. 또 전국에 애완견, 반려견 키우는 집이 예전에 500만 가구라고 그랬는데요. 지금은 거의 1000만 가구 가까이 될 겁니다. 세네 집에 한 곳은 강아지를 키우는 것 같아요. 강아지 데리고 산책할 때 제일 중요한 거 목줄이죠. 목줄을 해야 되는데 우리 강아지는 아이고 항상 내 바로 옆에 있어요. 나한테서 2m 이상 안 떠나요. 그리고 우리 강아지는 사람 절대 안 물어요. 그런 이유로 목줄을 하지 않고 강아지랑 산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산책하는 곳이 내가 이뻐하고 사랑하는 애완견이 교통사고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애완견이 죽을 수도 있고요. 또는 다리가 부러지거나 경우에 따라서 척추가 부러져 갖고 큰 수술을 받아야 될 때도 있습니다. 애완견 수술하면은 사람보다 치료비가 더 많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사람은 건강보험이 되잖아요. 그런데 강아지는 건강보험이 안 돼요. 그래서 다리 부러져 수술했을 때 수술비가 300만 원, 척추 부러졌을 때 수술비가 1200만 원씩 나오기도 합니다. 그 경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 강아지 저거 50만 원 주고 산 건데 저걸 갖다가 어떻게 300만 원 주고 수술하나? 1200만 원? 포기하시겠습니까? 그러나 나랑 같이 5년, 10년 동안 같은 방에서 같이 동고동락을 해왔던 그런 애완견이면 쉽게 포기 못하죠. 그때 강아지의 치료비, 수술비, 사고 낸 보험사로부터 받을 수 있을까요? 보험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강아지는 물건이에요. 물건이기 때문에 물건값 이상 수리비가 나오면 물건값으로 끝냅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즉, 자동차, 내 차가 중고차입니다. 중고차 값이 2천만 원이에요. 그런데 수리비가 3천만 원 나오면 보험사는 그 차 수리 안 해줍니다. 2천만 원 갖고 다른 차 비슷한 거 사세요. 그 차는 2천만 원짜리잖아요. 2천만 원짜리를 왜 더 많은 돈을 들여서 고치려고 합니까? 비슷한 거 사세요. 2천만 원까지만 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강아지는 어떨까요? 강아지도 법률적으로는 물건입니다. 무슨 소리야? 강아지가 생명인데 물건이라니?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그러나 민법에서는 살아있는 사람만 사람이고요.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면 전부 다 법적으로는 물건입니다. 따라서 강아지 물건입니다. 강아지 얼마냐? 강아지 50만 원 주고 샀으면 50만 원만 주면 되는 거 아니냐? 50만 원짜리 강아지를 왜 300만 원, 1000만 원씩 줘갖고 치료를 하려고 하느냐? 왜 수술하려고 하느냐? 그냥 죽게 내버려 두고 그리고 50만 원 줄 테니까 저렇게 똑같이 생긴 강아지 하나 사오면 될 거 아니냐? 보험사는 강아지를 중고차 가격만큼만 주는 것처럼 똑같이 분양가만 준다고 합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할까요? 실제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강아지를 끌고 산책하다가 강아지를 못 보고 어떤 차가 다리를 밟아서 그래서 수술비가 300만 원 드는 사건도 있었고요. 아파트에서 강아지 주인은 저 앞에 가고 있었고요. 그 뒤에 따라가는데 좌회전하는 차가 강아지를 치어서 척추가 부러져 갖고 치료비가 1200만 원이나 나온 사건이 있었습니다. 보험사에서는 계약값만 주겠다. 50만 원 주겠다. 근데 강아지 주인은 300만 원, 1200만 원을 들여서 치료를 했어요. 치료비 달라는 소송을 걸었습니다. 보험사를 상대로. 그리고 강아지 다쳤을 때 나 슬펐다. 정신적으로 고통받았다. 위자료도 달라라는 소송 걸었습니다.
법원에서는 치료비 줘라, 위자료도 줘라 라고 판결했습니다. 방에서 같이 생활하는 반려견은 정신적인 교감을 하는 그런 생명체다. 그리고 50만 원 갖고 비슷하게 생긴 강아지 살 수는 있지만 내가 키우던, 내가 오면 우리 주인이 오셨네 하면서 반가워하던 그 강아지는 아니다. 지나간 그 추억을 어떻게 회복시킬 수 있겠느냐. 따라서 내가 키우던 강아지를 죽게 만들 수는 없다. 즉 내가 키우던 강아지랑 똑같은 강아지 살 수 없다. 대체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치료비를 물어줘라 라고 판결했고, 그리고 강아지가 아플 때 주인도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느냐, 위자료도 줘라 라고 판결했습니다. 물론 위자료 액수가 아주 크진 않습니다. 사람이 교통사고로 사망했을 때는 법원 기준 1억 원입니다. 하지만 강아지에 대해서는 강아지 분양가 정도의 위자료를 인정했는데요. 다만 강아지 목줄하지 않아서 위험했다. 또 아파트에서 주인은 저 앞에 먼저 가고 강아지가 뒤에 따라가면 잘 보이지 않는다. 목줄하지 않은 건 잘못이다. 주인이 2m 앞에 가고 있고 강아지가 바로 뒤에 따라가고 있을 때, 그때는 목줄하지 않은 잘못을 50%로 받습니다. 집에서 같이 키우는 반려견은 일반 물건과는 달리 봅니다. 정신적인 유대를 같이 하는 생명체이고 대체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법원에 가면 치료비를 인정받고 위자료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주제의 키포인트는 집에서 함께 생활하는 애완견, 반려견은 사람이나 다를 바 없죠. 법원에서도 마찬가지로 반려견에 대해서는 치료비를 인정해주고 또 위자료까지 인정해줍니다. 하지만 목줄을 하지 않아서 위험해졌던 거, 가까이서 내가 안고 가거나 내가 바로 옆에 데리고 갔으면 사고 안 났을 텐데 왜 목줄을 하지 않아서 사고 위험성에 방치했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강아지 주인에게 절반 또는 그 이상의 과실을 인정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아기 혼자 놔둘 수 없죠. 나의 아들, 딸 내가 바로 옆에 손잡고 가죠. 내가 사랑하는 반려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줄하고 가까이서 같이 가야만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법률정보쇼 한문철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